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스캔.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짜라잔 서울의 강동구입니다. 서울 강남 송파 못 가시는 분들의 유일한 선택지죠. 강동구. 강동구에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9호선 4단계 연장과 관련해서 4개의 역사가 생기거든요. 네네. 법정명의 길동, 까먹었다. 고덕동, 명일동 아예 있어. 그냥 하여튼 있는데 그 4개 지역에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을 하나씩 꼽았어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할 건데 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그 삑소리는 뭐 PD님이 하시면 되지. 예. 우선 오늘 준비한 거는 집중 지역 분석. 원래 물건 분석에서 지역 분석으로 바꿨어요. 예. 조회수가 안 나와서. 25년 6월 달에 제작했고 9호선 4단계 연장과 관련된 수혜 지역을 뽑아보니 길동, 명일동, 고덕동 딱 4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도 한번 볼까요? 봤었을 때 이렇게 역사가 생겨요. 길동 생태공원역하고 한영외고역 그리고 고덕역은 환승역이 되고 그 다음에 고덕 비즈밸리역 센터공원역 그래서 4개 역사가 생기는데 2028년 개통 예정에 있고 25년 3월달 기준으로는 공정률이 22.3%였는데 최근에 또 싱크홀 사고 났으니까 한 30년에 될려나? 좀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요 4단계 연장과 관련된 저 내 역사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하나씩 뽑아왔어요. 네. 그리고 5단계도 이제 향후에 진행될 건데 미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가는데 저거는 한참 멀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던가 아니면 하남 미사 아파트 얘기했을 때 저 얘기를 할게요. 예. 오늘은 4단계 연장까지만. 이제 첫 번째 역은 보은역에서 그 다음 역이 길동 생태공원, 길동 생태공원역이거든요. 명태. 길동 생태공원역인데 이거를 조금 뒤집어 봤어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저기 생태공원 사거리에 전철역이 딱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빠르면 2028년, 늦으면 30년. 비오톱 1등급 저기가 또. 동남로 바로 밑에가 이제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비오톱 1등급인데 네. 저게 뭐냐면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불가다. 국가도 불가다.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저 지역의 땅은 무조건 안 사는 게 맞고. 그 저건 이게 비워 탑. 뭔 소리야. 그러니까 탑으로 꼭 비워줘야 될 것. 그래서 1등으로 비워줘야 될 것. 비워 탑. 그래서 법적인 거는 네. 식물과 동물, 네. 서식지라고 보면 돼요.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동남로, 저기 있잖아요. 9호선 지나가는 그 북쪽을 바라보면 돼요. 북쪽. 하여튼 이 전 지역이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 자연 녹지의 개발 제한 구역. 네. 그린벨트라고 다 묶였다고 보는데, 동남로 남쪽은 아예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고, 비워 탑. 꼭 비워 탑. 건물을 비워야 된다. 비워 탑. 동남로 북쪽에서 투자할 곳이 계속 보여요. 왜냐하면 훼손지가 보이잖아요. 이제 구분해 드릴게요. 그냥 봐도 딱 보이네요. 하게 되면 진짜로 보여. 네, 공익역 설마 공익용 산지가 추천하죠. 그 공익용 산지는 거기도 투자하면 안 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로 지정된 곳인데 어렵게도 얘기했네. 개발 못해 저기는. 물론 이제 국가가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갈아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못해요. 못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옵터 투자 탈락, 공익용 산지 투자 탈락. 그 나머지 비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기가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훼손지니까. 그리고 전철역 그러면 그린벨트였던 지역이 그린벨트를 풀리면 땅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전철역 들어왔을 때, 개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저기 지역이 일부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개인이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예. 어쨌든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땅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지금 공익용이라고 써 있는 데가 관심을 갖고 산지라고 써 있는 데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공인형 산지예요, 그냥.
내가 단어를 그냥 분리한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다 공인용 산지예요? 네. 저 비어있는 것만 있잖아요. 네네네. 비닐하우스 들어가 있는데. 아, 예. 그래서 가운데 살짝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으로, 호루병 모양 저거. 네. 아, 여기 많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공인용하고 산지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고. 아, 훼손지들. 아, 거기 가운데들. 여기. 이 뭐가 들어가 있는 곳들. 여기 화살표, 여기는 하면 안 돼. 여기는 너무 이렇게 땅이 꺼져갖고, 예. 이게 성토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거예요. 여기는 안 되고. 이미 뭐 저기 초록색 말고 나머지를 보시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초록색 보고 앉아있었네. 동남로를 중심으로 네, 이 비오톱 탈락, 네. 공인용 산지 탈락. 여기 비닐하우스 보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여기가 이제 그냥 저처럼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저기가 돈이 된다는 건 대번에 아는데 하여튼 이제 지도상 표현을 해봤고. 저기서 그 뭐지 그 토마토 농장 하셔가지고 자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옛날에 저기 찍어놓은 거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저기에 이제 경매 물건이 하나가 나왔더라고. 관심 없어 내가 하는 말. 알았어. 얘기하세요. 토마토 뭐죠?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패스할게요. 네. 그 PD님 저거 브라인드 처리해줘야 돼요. 저거는 우리 입찰할 물건이니까. 브라인드를 잘 하셔서 하여튼 요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블라인드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예 드러내? 낙찰을 받고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야 얘네 진짜 알짜배기만 가져가는구나.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얘네 채널 진짜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가감없이 얘기할 거고 편집은 내 PD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보다는 제가 볼 편집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드러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낙찰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예고편만 하고 드러내. 아, 요거 괜찮네. 요거 방금 한 말만 내보내고 나중에 다시 기대해달라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얼마든지 오프할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음 편하게. 그냥 강동구 명일동 고덕동 아파트 단지 분석하는 거지. 아, 좋죠. 이게 뭐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실 보게 되면 이런 게 더 편하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강동구 고덕 아파트 지구라고 해야 될까? 명일 아파트 지구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저 이때 앵커 역할을 하는 거는 우선은 고덕역 앞에 바로 밑에 학원가가 있는데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대치동에 준한 학원만 120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 통틀어서 살기 좋은 동네 중에서는 첫 번째 정도로 꼽아요. 네. 그냥 모든 게 다 평지. 네. 그리고 유흥가 하나도 없어. 네. 엄마도 엄청 좋아해. 네. 아버지도 되게 불쌍해. 네. 통닭만 먹어야 돼. 네. 딴 건 없어. 먹을게. 그리고 경희대 한방 양방병원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환경 깡패, 공기 깡패. 대신 그동안 왜 얘가 덜 떨어졌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마포에 비해서 성동구에 비해서는 강남 출퇴근이 힘들거든. 근데 이제 9호선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투자 목적을 떠나서 이제 실거주 만족도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일자리도 어쨌든 9호선 개통으로 강남 출퇴근이 해결될 거고, 그리고 고독 비즈밸리라고 해서 15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요, 기업이. 그러니까 저기 JRP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아니요, 땅만 사놨고 아직 안 지었어. 아니, 안 들어왔어요. 네. 어쨌든 들어오겠지. 네, 한 38,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좀 과장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정도 생긴다 하고 저기가 5호선을 타고 가면 종로 출퇴근이 직선거리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 갖고 서울이. 그러니까 도심 출퇴근, 강남 출퇴근이 이제 용이해지니까 조금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금 고덕을 뒤져 주셨는데 저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 위에 그러니까 고덕 비즈밸리라고 150개 업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 왼쪽 편은 뭐 없어요? 저기가 과거에 백제성이었을 것 같아. 구분 나오고 네. 암사동 이런 그 유적지처럼 땅 파자마자 유물 나오자마자 때려 부셔야 돼. 집주라. 아니 우선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데 아마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묶여 있고 안 묶여 걸 떠나서 전 개발 못하는 땅이에요. 유적지예요. 유적지. 아까 비오톱처럼 좀 냅둬야 되는 분인가 그렇죠. 보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암사동도 사실은 그렇죠. 이미 풍납동, 암사동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사실 이제 지어놓은 곳 빼고 새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거든요. 올림픽 공원이 성이었대요. 그걸 그냥 다 때려부시고 공원 만든 거예요. 그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 거죠. 천년의 역사를 그냥 다 때려부시는 거지. 그때 살았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다 때려부시고. 하여튼 저 지역의 앵커 역할은 학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 양방병원, 그리고 고도 피지밸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군이겠지 뭐. 배제학군 응원만 열심히 한 거 아니야? 학군 좋나? 근데 저 순위 숫자 써 있잖아요. 숫자는 전국 서울대 보내는 순위를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제 고등학교, 배제 중학교가 있는데 배제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한 전체 전국에서 20등 안에 들어간다 보내는 게. 그 한영외고가 탑이겠지 뭐 저기는. 야 목동, 대치동, 법원가요? 중계동 있는데 20등 했으면 엄청 좋은 학군이라는 게 바로 네.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학군 되게 좋아요. 한영학군이 한영이 외고 고등학교 아니에요? 한영외고 있고 한영 그냥 고등학교 있고 한영 중학교 있고. 그냥 고등학교도 있어요? 네. 그 배제도 배제 고등학교, 배제 중학교. 그거 초중고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기는 뭐 대치동이 넘버원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그보다 덜 자산이 있는 사람은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꽤 괜찮은 지역. 그 저기는 완전 신축 그 그 신축 발로도 신축 단지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고덕주공 2단지, 3단지가 재건축된 그라시움이 2단지가 재건축됐어요. 2019년에 준공됐으니까 뭐 신축에 준하죠. 5,000개. 4,932세대고 30평대 기준에서 한 달 평균 실거래가가 20억 8천 찍었으니까 호가는 더 높긴 하겠지만 딱 생각해도 마포보다 싸네. 동작구보다 싸네. 저기 옥수동보다 싸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쨌든 거리상은 왠지 멀어 보여 얘가. 어쨌든 핵심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르테오는 20년도에 준공됐고 4,606세대고 18억 8천 실거래가. 그 정도 시세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고덕주공 1단지부터 7단지는 다 재건축이 됐고요. PD님을 잘 찾아서 표시하세요. 그리고 8단지는 임대 아파트인데 2주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9단지는 이제 이쪽 라인이겠죠. 저 신동아, 우성, 현대, 한양 그 밑에가 9단지인데 9단지는 어쨌든 좀 뺐는데 과거에 저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 딱 가보면 음아파트처럼 생겼어요. 쟤네들이요. 저게 신동아, 우성, 현대, 한양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신동아가 평형대가 조금 더 커. 그리고 역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신동아가 대장이었어. 근데 향후에 이제 9호선이 뚫리게 되면 한양도 급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는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86년도에 저 4개 단지가 다 준공됐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은 해야 될 듯 하고, 근데 세대수가 좀 통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통합으로 갈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못 가는 거지, 마음이 없는 게. 용적률은 170%에서 180%대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용적률을 더 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사업성 있고 대지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될 거예요. 30평대 기준. 과거 제가 고독시형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재건축을 하기 전에. 그래요? 그러면서 저 막 엄청 왔다 갔다 거렸는데 한양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으로 저 단지가 다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재건축으로 다 전환시킨 것 같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와 현대는 빠르네. 신통이 지정은 안 됐겠지. 하여튼 신통을 하겠다고 하고 49층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안 했구나. 저기 30평대 평균 대지집, 30평형대 아파트 대지지분이 한 15평 정도 돼요. 그러면 향후에 새 아파트로 변신했을 때 추가 분담금 한 2억에서 3억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저거 예를 들어서 한 15억에 샀다. 그러면 결국에 미래의 아파트 18억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변신하면 한 25억은 되겠지, 저 단지는. 원래 그라시오, 아르테온보단 저기가 더 상급지였으니까. 현재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다시 고덕동 일대의 아파트는 저는 이제 투자 목적은 조금 배제하고 지금 가격이 다 비싸져서 근데 실거주로는 진짜 가성비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보고 아마 투자는
이게 2개가 되지 않을까. 소액 투자. 2-2. 누가 봐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가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명일동 단독주택단지는 벌써 신축 쪼개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2개 동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신통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기 고덕 2-2하고 명일동 단독주택, 저기 한영외고 옆에, 저 둘 중에 명일동 단독주택이 조금만큼 더 빠르대. 어떤 열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고덕 2-2는 도시정비형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고덕 비즈밸리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하려고 하겠죠. 2-2 추진위원장님은 아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1하고 그냥 3인지 1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논외로 치고 네. 역세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 지역이 그나마 소액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경매 물건을 봤더니 나오더라고. 통으로 망했어. 대지가 6평이고 실면적이 8평이면 확장했으니까 투룸이겠죠? 네. 근데 금액이 4억 8천, 5억 가까이 되는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나 시세를 확인 안 했어요. 시세 같아요. 그냥 현재 시세? 유찰시키면 딱이겠네. 한번 유찰시키면. 그리고 전세를 확인해 봤더니 전세는 한 2억 5천, 3억 정도? 그러면 내 돈 한 2억 5천, 3억 정도 투자한 거고. 어쨌든 22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주택수에 포함하는 연도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야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저기는 어쨌든 주임사 신청해서 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좀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어쨌든 시간이 문제지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왜냐면 그 압력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변신 안 해도 분명히 거래가 될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딴 물건은 경매 물건을 봤더니 이게 나왔어. 건대스타시티 옆에. 뭐가 나요? 저건 대지가 9평이고 건물이 17평인데. 아까 고덕 2-2도 살 거고요. 태양동도 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관심 없는 척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비교의여야 되잖아요. 네. 주구장창 지금 30분 내내 고덕동 9호선 얘기했는데 나는 자양동으로 갑니다. 근데 좀 다르죠. 지금 보니까 그 근데 저기는 고덕은 지금 저게 시세가 지금 만약에 신축발이라면 신축이죠. 저 신축이 아니고 지금 25년 신축과 22년 신축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또? 25년 신축은 지금 세금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건 안 돼요. 주택수를 안 봐주니까. 근데 22년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완전 신축발이면 저 6억까지도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사이에서 저 정도면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사니까 그렇죠. 괜찮을 것 같고. 자양동. 아유, 뭐, 자양동 저 깡패 아니죠? 227이야, 뭐. 저 깡패. 후보지로 됐잖아요. 제가 저기다 지어가지고 LH 넘겼잖아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죽 써서 다 남들만 돈 벌게. 아니, 근데 저희 후보지 아니에요, 신통? 이번에 지정됐어요? 지정 안 됐어요. 후보지로? 아직 후보지도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검토하는 중이에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이긴 한데 주민 제한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게 약간 뭐 주춤주춤 되는데 구청에서 먼저 니네 왜 안 해 하고. 그럼 내가 몰랐네. 나 정리해. 후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후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정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여러 채, 주택을 누가 여러 채 사요. 하나만 산다고 하면 저라고 하면 주구장창 9호선 고덕동 얘기했는데 나는 자양동 가겠다. 그게 결론이다. 너무 머니까 고덕은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가치만 보더라도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실 뭐 아까 성수동하고 어떻게 되겠어? 너무 가깝다. 그 중심부가 아니잖아, 고덕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좀 떨어지는. 저 안 가본 사람도 많아요, 고덕에. 그래요? 고덕을 꼭 다 가봤다고 말로만 듣고 안 가본 사람 되게 많을걸요? 뭐니까? 하여튼 준비해온 건 여기까지예요. 이거 정말 사실 실속 있고 우리 같이 서민들이 투자를 관심 갖는다면 꼭 봐야 되는 그 지역과 물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오늘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중산층이 아닌 서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꼭. 돈 되는 제대로 된 지역 분석과 제대로 된 물건에 대해서 경매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부터 땅부터 아파트부터 꼬마 빌딩부터 다 할 거라고. 근데 그러네. 빌라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재개발 빌라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포인트로 해서 고덕동 가져오고 다음 주는 잠실이나 목동을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때 가봐서 좋은 데만 자꾸 하네.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 좀 그 꼬마 빌딩이라든지 그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물건들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따뜻하게 서민을 살짝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시네요. 아니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조만간 이제 또 큰 걸로 갑니다. 솔직한 김동산 형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돈 버는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서 저희 채널 쭉쭉 성장하는데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